제가 오늘은 잡채를 만들어서 잡채 밥을 넣어가지고 잡채밥을 만들어서 일단 한 그릇 먹고, 아까 집 청소하고 뭐 하다가 추워서 좀 배도 갑자기 또 허기진 것 같아서 좀 이만큼 남은 거거든요. 누구나 핸드폰을 갖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많이 보잖아요. 유튜브도 보고 쇼츠도 보고 TV도 보고 뉴스도 보고. 근데 저도 그게 부정적이라고만 생각이 들었고, 그 전에는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영상을 찍었고, 좀 약간의 이제 어쨌든 그걸 찍고 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하도 다양한 채널들이 많다 보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핸드폰을 너무 가지고 있는 시간이 많은 거예요. 뭐 직장인들은 뭐 일을 끝나고 퇴근 후에나 일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요즘에는 집에서 일을 한다거나 재택근무, 아니면 이제 핸드폰으로 하는 근무들, 노트북으로 하는 근무들이 많다 보니까 핸드폰에 있는 영상들을 되게 많이 볼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 20대 또한, 학생 또한, 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이 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다양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뭐 이렇게 뭐 어떤 다양한 알바를 소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쿠팡 알바를 가서 그 후기를 올린다거나 하면서 이제 고양이 돌보는 것들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TV를 보면 뭐 영화나 드라마 거의 한 80%는 뉴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뭔가 이제 공감대 아니면 뭔가 약간 좋은 정보는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TV를 잠깐 보면 무슨 예능을 하게 되면 60초 후에 하는데, 그 60초 후에 광고가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코카콜라의 뭐 연예인, 최근 연예인들, 피자의 연예인들, 너무 뻔한 거예요. 신문도 광고, 홍보, 그런 것들이 참 많은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 직업이라는 게 서비스 쪽 알바가 더 많은 이유가 저는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이제 어쨌든 뭐 그 전에 막 그런 디지털 노마드라는 것처럼 어쨌든 우리는 어느 소속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수익을 받는 구조잖아요. 아니면 요즘에 하도 그런 링크해서 이런 재택근무의 특성상 알바가 그런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결국엔 정보가 팔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기들 그런 걸 많이 받게 되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사를 오면서 느낀 결과, 성당을 다니면서 느낀 결과, 태생부터 가지고 태어난 것과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 거의 차이점을 깨달았어요. 유튜브를 보면
어떤 책을 되게 많이 읽으면 부자가 된다든가 아니면 이거를 따라하면 돈을 번다든가. 사실 저도 따라는 해봤는데 돈은 벌리지만 그것 또한 단타성이거든요. 가입하고 홍보하고 다 다른 사람한테. 그래서 어쨌든 나이가 먹다 보면 소화기관이 안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음식을 반복해서 먹으면 예를 들어 뭐 편의점이나 마트에 있는 그런 간편식 같은 음식들을 먹다 보면 처음에는 먹을만 하지만 나중에는 질리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들을 찾잖아요. 치킨도 A치킨 먹다가 갑자기 B치킨, C에서 뭐 Z치킨까지 먹어도 가끔은 담백한 후라이드를 찾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인 시스템은 결국에 돈을 벌기 위한 구조이기 때문에 계속 무언가를 찍어내고 생산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뱁새가 황새에 쫓아가면 가랑이가 찢어지듯 쫓아가다 보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계속 새로운 물건을 사. 그 다음에 뭐 오래되면 또 사. 그럼 중고는 또 팔기도 하고 아니면 쓰레기통으로 사실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가진 자와 가지지 않는 자의 차이점이 뭐냐면 그게 태생이긴 한데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이게 많이 가지면 그러니까 일단 가지고 태어났어. 예를 들어 덩치가 크다던가 부모님 요새 뭐 거의 태어나서 아파트에 많이 살잖아요. 그래서 아닌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럼 그거를 몰라요. 그리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근데 만약에 뭐 아까 약간 덩치가 좀 있었던 거나 반대로 이제 마른 사람이거나 이렇게 태어났어.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 뭐 약하게 마르게 태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던가 아니면 예를 들어 빌라에서 자랄 수도 있잖아요. 보통 현재 60대 50대 뭐 30대 이상 분들은 빌라에서 거의 이제 자라셨거나 시골에서 자랐 확률이 높아요. 근데 요즘엔 전라도도 다 조금만 가면 편의점 있고 뭐 SOL 같은 이런 주유소 있고 운전하면 운전하는 그 길 이런 도로가 잘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근데 서울 산다고 해서 다 도시가 아니고 경기도 산다고 다 도시가 아닌 게 뉴스를 보면 이렇게 잘 이렇게 되어 있는 데는 잘 되어 있고 안 되어 있는 곳은 계속 고속도로라던가 옆에 그냥 허허 벌판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아까도 말했지만 결국엔 인터넷이나 알바나 이런 거를 봐도 단기 그런 이제 일용직 이런 것들이 사실 더 많아지는 게 어떻게 보면 불안할 수 있지만 그게 편한 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엔 윗세대를 보면서 정규직이 좋긴 하고 대기업 나와도 좋긴 한데 대학 나와도 이런 서비스나 카페를 차리거나 이런 식당에서 일을 하는 걸 보면 굳이 우리가 대학을 나와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좀 대출을 받아서 뭐 장사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질 것 같아서요. 그래서 뭐랄까 저도 학교를 다니면서 초등학교 때는 남자 여자 이렇게 다녔을 거고 중학교부터는 뭐 남녀공학을 다녔을 수도 있겠지만 안 다닌 사람들도 돌이켜보면 과거에는 거의 남중 남고 여중 여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아마 길을 갔을 거예요. 남자들은 군대를 가고 뭐 여자들은 결국엔 군대를 가지 않기 때문에 그 길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사는 대학을, 지방에 사는 대학을 막 무시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도 있고 여전히 있고, 아까 서울도 그렇고 잘 사는 구가 있고 좀 노인들이 많거나 좀 이렇게 없는 구가 있을 거고, 지역 전라도도 이런 밑에 지방에도 이렇게 땅은 넓고 사람은 없고 이렇게 빈 공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저도 그 사람들을 사실 따라 했었긴 했지만, 좀 참을성, 인내심을 갖지 않는 이상은 그런 주식도 돈을 많이 못 버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엔 항상 과거를 되돌아보고 현재를 바라보면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서 아는데, 항상 사회적인 것들, 다양한 것들의 이슈적인 것들에 신세계적인 게 너무 많다 보니까, 화려한 것들이, 그거에 돈을 모아놨지만 그거에 돈을 팍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호캉스를 간다던가 뭐를 쓴다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느 정도 돈을 옛날처럼 모아놓고 차곡차곡 이렇게 예를 들어 예전에는 투자 같은 그런 건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 돈을 넣고 이자를 좀 받는다거나 약간 목돈을 그런 식으로 굴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정말 중소기업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사실 사업을 만약에 하려고 하거나 돈을 벌려고 하려면 좀 쉽지만은 않은 구조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진짜로 정말 제가 어르신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깨달은 점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아파트 구조나 주택 구조나 심지어 뼈다지오처럼 살만 붙어있는 아파트 같이 안에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비판하는 다양한 것들이 참 많아요. 자동차도 옛날 게 참 좋고 다 그냥 겉에만 화려한 그런 것들 돼서, 그래서 한분리를 보면 이런 급발진이라든지 이런 가속에 대한 그런 사고들을 보면 참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엔 자격증이 없는 게 낫기도 하고, 좀 그런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진짜로 아까도 말했지만 카페를 차리려면 돈만 있으면 되는 거고, 그냥 찍어내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면 저는 오래 못 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일본인들이나 중국인 이런 사람들은 사실 장인들이 많거나 기술 같은 걸 계속 만들어내잖아요. 심지어 핸드폰 자체도 삼성이나 이런 아이폰도 어쨌든 조립을 하기 위해서는 다 중국에서 조립을 해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구조잖아요, 시스템이. 그래서 대한민국은 장인이 없고 진짜로 인테리어 사장님 약간 그냥 정말 컨트롤 C 컨트롤 V처럼, 어떻게 보면은 안 좋지만 그래서 진짜로 사업을 하려면 정말 그런 면허가 필요하듯이 그런 노하우, 오래된 그러니까 오래되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체인점화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삼성 핸드폰을 쓰고 있긴 하지만 물건을 떼오잖아요, 중국에서 만들어 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거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그 진짜 막 요즘 말로 뭐 창의적인 아이 이런 것 또한 그 애플 만든 창시자도 차고지에서 물건을 만들었다고 하듯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물건을 만드는 거 혹은 그 아이디어가 돈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책 내용도, 주식 같은 내용도 그렇고, 그런 워런 버핏도 오래 돈을 이렇게 계속 빼지 않고 이렇게 오래도록 이렇게 쌓아놨다고 했지 빼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렇게 잡채를 만들어 먹었지만 사실 뭐 진짜 다이어트에 대한 거, 닭가슴살 그런 것도 다 결국엔 호갱이고, 사실 뭐 닭가슴살 살 빼고 뭐 운동 다닌다 했을 때 닭가슴살 자체만 먹는다고 배가 안 고프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뭐랄까, 어떻게 보면은 어머니들, 할머니들,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되게, 그러니까 노익장이라는 것도 갑자기 검색을 해봤는데, 늙을 노예 뭐 이기 뭐 이렇게 마늘 이기인가? 어쨌든 오래,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이런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익힘으로 인해서 정보가 이렇게 생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왜 그렇게 물론 나이가 들어도 나이 들어서 뭐 이렇게 뭔가 쓰레기 뭔가 이렇게 분리수거 하면서 이거 주스러 다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거 같아요. 진짜 이런 유튜브나 이런 리뷰나 이런 거를 보다 보면 뭐 다양한 진짜 뭐 결국에는 아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동물을 키우게 되고, 동물을 이제 반려견을 이제 산책을 시키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반려견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분명 또 산업화가 되게 많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사실 아기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아까 전에 말했지만 언젠가는 음식이 질리게 될 쯤에는 다시 또 돌아오게 돼요. 진짜 옛날에는 뭐 못 먹어서 죽었지만 지금은 너무 다양한 것들 속에서 음식 빼고, 어떻게 보면 음식이라는 채소, 과일 이런 생산적인 것보단 이런 찍어 나온 제품들이 더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사실 음식도 그렇고 패션도 다 돌기 때문에 좀 그런 가성비라는 단어보다는 진짜 포만감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 또한 고기 먹고 아까 닭가슴살 먹고 막 기름진 거 먹고 무슨 살 빼는 약을 먹는다거나 살 빼는 물을 먹는 거보다 이중으로 돈을 쓰는 것보다 뭐 밀가루 왜 밀가루를 먹지 않는 이유가 소화가 잘 안 되잖아요, 어르신들이.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잡채가 칼로리가 높다, 고구마 전분으로 만든다고 해가지고, 근데 거기에 채소 들어가고 뭐 나물도 들어가고 하다 보면 뭐 사실 저는 밸런스가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집에서 해먹는 이렇게 이제 뭐 저도 밖에서 밖에서 먹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 먹다 보면 밖에서 먹는 건 한식이라고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한식이 어느 순간 돼지고기집이 되고 소고기집이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게 한식이지?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좀 것들이 많아가지고 좀 가끔, 그러니까 매일 먹진 않고, 저도 이제 어쨌든 주부가 됨으로 인해서 집에 있는 음식들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걸 또 버리게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좀 집에 있는 걸로 해서 플러스 이제 뭐 없는 재료를 사오면 그 정도 사오면 이제 돈이 이제
이것저것 잡채를 만들 때 예를 들어 채소랑 뭐 당면까지 사면 한 10,000원이 들었다 치면, 당면만 사면 한 3,000원이 들었다고 치면, 어떻게 보면 그게 더 가성비고 그게 다 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 어른들이 되게 현명한지를 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저도 사실 그 당시에는 몰라요. 뭐 떡볶이를 시키고 막 먹고 버리고, 사실 그 당시도 모르고, 지금도 가끔은 이렇게 남은 재료가 있고 이러면은 당연히 음식물 쓰레기가 좀 남긴 해요. 하지만 좀 현명해졌다고 하기보다는 현명하게 사는 방법을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종교생활 하면서 그 신부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진짜 다양한 악기라는 그것들을 이제 조금 이제 자기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뭐 밖에 나가서 그런 화려한 것들, 막 시끄러운 소음 소리,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에 자기 마음을 이렇게, 정신을 이렇게 약간 이렇게 어쨌든 스트레스, 뇌 손상 이런 것들을 사실 일으키는 것 같아요. 아까 그 쇼츠도 말했듯이. 그래서 저는 영상도 보고 그렇긴 한데, 제가 사실 블로그를 쓰는 이유가, 글을 쓰면 조용해지기도 하고 집중도 잘 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또 다른 사람 글을 읽다 보면 또 이렇게 사람이 좀 심리적인 안정이 된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좀 어쨌든 우리는 사람들하고 만나고 소통하고 일을 하면서 돈을 벌지만 그게 스트레스가 쌓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 오면 핸드폰 보고 조용하고 막 이렇게 하고 싶고. 근데 그것 또한,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조용한 시간, 아니면 진짜 좀 자기만의 없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가 예전에도 분명 돈이 정말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오래 계속 반복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제가 요즘에 수영을 배우고 있지만, 물안경을 이렇게 막 이렇게 쓰고 나서 갑자기 그 안에 있는 어떤 조립하는 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다시 물안경을 사기엔, 물론 집에 하나 더 이제 남편 거를 제가 이제 쓰게 됐지만,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조립기구 하나만 있다면 굳이 물안경 전체를 비싸게 원가를 주고 살 필요가 없고, 조립식에 있는 그거 하나만 사면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참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그래서 이제 사람이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거나, 정말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직접 만들어 보는 그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뜨개질이나 이걸 하고 싶었지만, 예전에도 그런 실과를 배우긴 했지만 다양한 걸 배우다 보니까 제가 뜨개질하는 방법을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배우기에는 또 귀찮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안 맞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다양한 것들을, 한 가지가 아니고 너무 다양한 구경수, 예체능이 이것 또한 다양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60대 어르신, 나이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 어르신이 이런 동사무소에서 노인 일자를 하면서 그 뜨개질을 하시는 거예요. 일석이조처럼 가만히 앉아서.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생각이 들더라고. 그냥 그거 하나 배워가지고 정말 애기들 먹여 살렸다, 장사 하나 해가지고 오래 해가지고 애기들 먹여 살렸다, 이런 걸 보면, 저는 물론 하고 싶은 거를 좀 늦게나마 좀 다양한 것들을 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결혼을 했고 이제 30대 중반이기 때문에 아직 아이를 낳진 못했어요. 그거 빼고는 제가 예전에 보육교사, 사회복지, 바리스타 이런 거를 사실 다 배워보긴 했어요. 그래서 항상 현장이랑 사무직이랑 싸우는 이유 또한 그런 것 같아요. 사무직이냐 뭐냐. 그래서 주말에 무슨 소년시대라는 걸 봤는데, 농고랑 공고가 싸우는데 참 웃기고 어이없고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서도 결국에는 주인공이 계속 맞았어요. 맞고 나서 맷집이 강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뭐 호랑이? 어쨌든 백호라는 진짜 짱이 나타나서 둘이서 싸우다가 계속 맞게 됐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마지막에 있는 게 많이 맞던 애가 백호를 무찔러서 결말이 끝났는데, 진짜로 어쨌든 그런 거 같아요. 어쨌든 살면서 진짜 공부 이런 것도 사실 중요하지만 세상이 법도 정말 바뀌기도 하고, 제가 그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무슨 변호사 그게 무슨 로스쿨 돈 있는 사람만 이제 변호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거를 이제 최근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법이 없었던 시절에는 누구나가 이제 변호사 공부를 해서 변호사가 될 수 있었지만, 그걸 그런 식으로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아예 정말 올라오지 못할 사람들은 올라오지 못하는구나 라는 걸 참 많이 이제 느끼게 되면서, 어제 주일날에도 신부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원래 그 법이 어쨌든 이제 이런 서민들,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써야 할 법을 너무 자기들 권위 사리사욕을 만들기 위해서 법을 만든 게 아닌가 싶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 데서 돈을 많이 버는 방법들이 나오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들고 있어요. 진짜 그 신부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하나님 있고 예수님 있고 성모 마리아님 믿음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성당을 갔다 오면 그 신부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약하고 주변 이웃들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행복이지. 그래서 이제 종교 생활 하시는 분들, 신부님이나 목사님들 이런 분들 보시면 이렇게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이렇게 이런 거예요. 기준이 항상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가게 되면 어르신 말씀처럼 그런 말씀을 듣게 되거든요. 들으면 그래, 맞아. 일을 보다 보면, 내가 삶을 살다 보면 여기저기 이렇게 흥청망청 돈을 쓰고 유튜브로 시간 낭비도 하고 하다가 보니까, 다시 이제 신부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좀 생각하면서 돈을 쓴다거나, 아니면 조금 뭐랄까, 앞으로 뭐를 사야 될 때, 아니면 뭔가 미래를 투자할 때 돈을 이렇게 써야 하는 게 어쩌면 현명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어릴 때는 부모든 보육원이든 누구의 울타리가 있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각자 사정에 의해 나이에 의해 그 부모나 조부모 분들이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면 뭔가 울타리라는 게 없다 보니까 정말 내 마음대로 살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저희가 어릴 때, 미성년자일 때 너무 다양한 것들을 사실 하고 싶지만 부모님 때문에 못한 게 있지만, 20살 때 막 이것저것 하게 되다가 정말 파산 나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뭔가 어쨌든 사고가 나거나 다쳐야만 사실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사회에 살아가는 게 그게 진짜 진정한 현명한 게 아닐까 사람이 생각을 하게 돼요. 다치면 앞으로는 내가 조금 잠시 멈춰 있다가 삶을 사는 게 어떤가 라는, 정말 삶을 현명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유일한 것 같아요. 이렇게 회식을 해가지고 아니면 건강검진을 받다가 위험이 걸린다거나 무슨 대장염이라든지 뇌 그런 것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진짜로 그게 저는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다친다는 거, 나이를 먹는다는 거, 사실 그게 진짜 제일 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뭐랄까, 사실 저도 제가 블로그를 쓰고 아까 전에 이런 대기업 그런 것들을 이렇게 블로그, 쿠팡, 파트너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액을 돈을 본 적은 있지만,
정말 남들 하는 만큼 한 진짜 20만 원, 거기에 80만 원 이렇게 블로그에 쓰이게 이런 블로그 내용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아무튼 그런 아까 전에 말했지만 우리는 그 위에 부모라든지 아니면 윗세대 아니면 그런 정보들을 이렇게 따라가서 같이 조금씩 이렇게 소액의 구조를 만들어서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돈을 벌고 싶은데 직장은 다니고 싶지 않을 수 있잖아. 아니면 정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예를 들어 뭐 어쨌든 이제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대한민국 사람이면 대한민국 사람답게 해야 되는 건 맞고 정말로 이제 남자라면 군인이 가기 싫으면은 뭐 다른 나라로 이제 여권을 만들어서 도피하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좀 계속 사회적인 구조는 그래요. 예전에 농경사회 시대에 있어서도 다양한 사람들, 왜 그래서 미국에는 밀가루가 많고 한국에는 이렇게 한국 그 쌀이 많은지 그런 특징을 알게 되니까 이렇게 그 시대의 그런 농작물이 그쪽은 그런 게 더 잘 자라는구나를 좀 알게 된 것 같고, 어쨌든 좀 내려놓게 됐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된 것 같고, 아니면 이제 좀 결국 결과론적으로는 항상 사람은 어쨌든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맞지 않는 거는 예를 들어 옷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나에게 맞지 않는 옷도 결국엔 입을 수가 없거든요. 몸매가 예쁘지가 않기 때문에. 아니면 이미 결국엔 맞지 않는 거는 입지 않는 걸로 그렇게 좀 이렇게 이제 결국엔 그래서 이제 뭐 왜 사람들이 나를 먹고 아이를 낳고 이렇게 서울 살다가 밑으로 내려가는지를 알게 되고, 왜 밑에 이렇게 시골 사는 사람들이 왜 위로 올라가는지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좀 위에 있으면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보기도 하고 아니면 옆으로도 가보기도 하고 반대쪽 우쪽으로 한번 가보기도 하고, 사실 저는 그런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진짜 초등학교 때 꿈이 뭐니? 뭐 변호사, 선생님, 판사, 지금도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최근에 뭐 기안84 뭐 하는 덱스 하는 세계 일주? 태어난 김에? 그런 거를 봤을 때 진짜로 그런 경험을 하는 것 자체가 그게 꿈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야지만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이제 블로그나 유튜브나 그런 거를 이제 홍보하는 것 자체도 진짜 뭐 이런 마다가스카르를 가가지고 그런 동물들을 보는 게 진짜 그런 돌고래 같은 거를 보는 게 눈으로 봐서 영상으로 찍어내는 게 훨씬 더 시청률이 정말 더 잘 나올 것 같은 거예요. 물론 그래서 사람들이 위험하고 더 악랄하게 독하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집 안에서는 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정말 밖에 나가서 주변을 살피거나 이웃 사람들하고 소통도 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도 마트만 다니는 사람이 정육점 가는 거를 되게 쑥스러워했고 사실 그랬어요. 근데 사람이 어느 순간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게 이제 느끼게 되거든요. 버스나 최근에 뭐 동네를 저도 이사를 오면서 이제 버스 노선이 변경되고 이런 거를 봤을 때 다 이렇게 좀 화려하고 사람들이 계속 가는 곳만 이런 곳이 활성화되지 북부인가 저쪽은 사실 덜 활성화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사회는 약자를 위해서 살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웃 사람들, 노인들은 이렇게 어른들은 이렇게 모여서 주변에서 사실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소하게. 그래서 혹시나 이 영상을 보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만약에 이제 어쨌든 이제 좀
그게 스트레스도 받고 주변 인물들 아니면 그런 주변 건물들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가 이제 회의감이 든다 할 때면 진짜로 막 손해보고라도 팔거나 아니면 아까 말했지만 다른 쪽으로 좀 이렇게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농담이 아니고 이건 몰랐을 때 얘기지만 땅을 가진 사람이 되게 그 땅 속에서 자기가 건물을 짓거나 인테리어를 할 수 있지만 결국엔 우리는 월세 살고 전세를 살고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전세나 월세는 이런 것들을 꾸미거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층간소음이 더 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왜 위에 가서 이렇게 살았나 했을 땐 결국엔 운전하는 직업을 거의 운전 80%, 서비스 20, 그러니까 뭐 50대 50이라고 서비스 하나, 운전 하나, 이거 결국은 다 서비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뭔가 되게 없어요, 아무것도. 그리고 진짜로 시골 같은 데 가야지 공무원들이 일할 게 진짜 일도 오전에 일만 하고 오후에 일 한가하다고 하더라고요. 응? 그리고 이제 거기서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계속 만들어 나아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저도 최근에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세상이 정말 많이 변한 게 물론 결국엔 자동차나 이런 교통수단 때문에 변한 건 사실이긴 하지만 정말 가난했을 때는 그런 저기 이렇게 기차를 타고 저기 부모님을 보러 갔지만 지금은 저기 정말 해외처럼 그런 교통편을 이용해서 여행 가는 걸로 돈을 버는 구조가 됐잖아요. 근데 그 정말 결국엔 우리나라가 정말 안 되는 게 뭐냐면 제가 그때 뭐 세계 여러 나라 여행하는 거를 이제 TV를 봤는데 거기는 기차를 타고 에베레스트라든지 산이라든지 되게 멋스러운 관광지까지 기차를 타고 가잖아요. 근데 한국은 그런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특히 한국은 산이나 이런 구조물보다는 그런 것들이 더 멋있는데 사실 아직은 잘 그런 걸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한민국은 이런 산이나 아니면 어디 그러니까 역세권이나 이런 맛집 탐방해서 이제 지하철로 잘 가지 이렇게 해서 그런 뭐 이렇게 어디 산 입구까지 간다던가 이런 거는 사실 아직 없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솔직히 시골에서 살고 싶지 않은 제일 불편한 결국 교통편이잖아요. 도시는 교통편이 정말 잘 돼 있고. 저도 그거를 느껴본 사람으로서 예전에 시골을 갈 때 광역버스만 3번 타고 기미테를 붙이고 오바이트를 하면서 갔는데 지금은 정말 잘 돼 있고 자동차도 잘 나와 있고 고속도로 잘 뚫려 있고 하지만 이제 이게 이런 교통편이 많다 보니까 이제 항상 그래도 이제 차가 막힌다는 구조는 사실 똑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도 진짜 저는 사실 꿈이 있다면 진짜 그런 러시아 횡단 열차를 해가지고 물론 통일이 돼야 할 꿈이긴 하지만 기차 여행으로 이렇게 전국으로 이렇게 여행을 다니는 그런 게 사실 꿈이긴 해요. 물론 언젠가는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게 대기업이 결국에는 다른 뭐 예를 들어 결국에 이제 뭐 어디 서울에 있다가 이렇게 김포로 있다가 막 이렇게 땅이 이렇게 이렇게 이런 데를 사실 찾는 것 같아요. 그런 구조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기차도 생기고 뭐 지하철 교통편도 사실 좋아진다면 그런 게 더 좋아질 것 같고 사실 그런 태어나서 세계 일주를 사실 보면서 진짜 외국이나 그런 아프리카나 어디 이런 데는 진짜 자연이구나. 동물과 그런 인간이 막 뛰어놀고 약간 그 옛날에 성경책 노래에 그런 사자와 뭐 어린 양이 이런 뛰어논다는 진짜 천국이 어쩌면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부럽기도 하고. 그리고 해외 어디는 기본적으로 양고기를 먹어. 그래서 너무 저도 사실 음식에 대해서 다양한 음식을 정말 접하는 게 사실 소망이긴 한데 꿈이기도 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돼지, 소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야 뭐 양꼬치 막 이런 걸로 나오고, 뭐 뭐 제주도 가면 말고기를 먹을 수 있다 이런, 그리고 울산은 뭐 고래고기를 먹을 수 있다 이런 거를 보면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사실 전국구에 가서 빵을 먹는 것보다 그런 게 너무 사실 신기한 거, 빵 투어 이런 투어보다는 진짜 사실 음식 투어가 사실 제일 최고로 좋은 것 같긴 해요. 진짜 음식이라는 게 사람이, 그래서 저는 이제 돈을 못 버는 옛날의 주부,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당연히 필요는 해요. 하지만 아까 말했지만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승부하는 거는 정말 저는 그게 더 오래 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자전거라든지 일본은 그런 예스러운 것들을 하면서 뭐 아레나 수영복도 뭐 그 일본 게 되게 유명하다기도 하고 했을 때, 저도 약간 그 수영을 최근에 배우면서 느끼지만, 어떻게 저기 일본은 그런 게 이렇게 뭐 저기 유명하고 오래될까 했을 때, 진짜 그런 분명히 장인들이라든지 오래 그런 게 사실 오래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익장이란 말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채널들은 영화도 그렇고 좀 보다 보면 똑같은 게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다양한 이렇게 연령층대를 만나는 게 자기 자신한테 정보가 되게 많아지고 노익장처럼 오래 가고 오래 정말 불사신처럼 안 늙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만큼 자기가 이제 나약해지면서 소화기관이 안 되고 이러면 결국에 음식을 적게 먹거나 이제 채소 위주로 해서 영양식을 채울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단순하게 정말 된장국에 이렇게 밥 말아 먹는 그런 구조. 그래서 어른들이 아직도 김치를 자기가 직접 만드는지 부모가 직접 만드는지를 알 것 같은 거예요. 저도 예전에 아까 약골로 태어나고 면역력 뭐 수두 걸려서 저는 저기 수학여행을 가보지 못했어요. 부여 경주를 가보질 못했거든요. 근데 가려고 했었다가 그냥 뭐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결국엔 이런 핫플레이스들은 어디를 가야만 즐길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동네에는 그게 없으니까 뭐 시청에 가서 뭐 수영을 한다든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근처에서 사실 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근의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사실 이제 돌이켜 봤어요. 우리 동네, 내가 살고 있는 동네는 그건 없지만 뭐가 있을까 하면서 예스러운 것들이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내가 잡채를 만들어 보고, 아니면 이제 정말 오뚜기에서도 잡채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링크를 걸어두니까 여러분도 정말 귀찮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 잡채를 한번 먹어보세요. 뭐 그럼 정말 어떤 맛인지 어떤 게 느끼는 건지도 알 수 있고, 약간 정말 사람이 민감해지면 정말 좋고, 그리고 진짜 동네에도 이런 바로 코앞에 공원도 있고 운동장 거기서도 맨발 걷기 하는 사람도 있고 좋네? 꼭 산에서만 맨발 걷기 하지 않아도 되겠네? 동네 운동장에서 맨발 걷기 해도 되겠네? 그리고 동네에 이렇게 자그마한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을 사용하면 되겠네라는 게 점점 바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엔 직접 여러분들이 느껴야지만 알 수 있는 것들인데, 그래서 가서 이런 신세계, 뭐 어제도 뭐 수원에 스타필드가 생겼지만 가서 구경을 한번 해보시고 먹거리를 즐겨보시고 대기 타보시고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사람이 주말에 안 가고 평일날 가려고 하고, 평일날 가다 보면 이제 뭐 사실 거기가 거기구나, 뭐 별다방처럼 그런 이제 책 읽을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생겼 것 같더라고요. 저도 뉴스로 보긴 했는데, 사실 해봐야지만 알고 먹어보고 느껴보고
지겨워야지만 다시 사실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아까 말했지만 뭐 나쁜 거 아닌 이상은 사실 거기 가서 구경하고 뭐 아이쇼핑하고 그냥 음식 간단하게 먹어보는 것 정도는 사실 한 10,000원? 50,000원 정도? 뭐 30,000원? 안에선 사실 이제 최대한으로 절감해서 사용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뉴스나 TV나 뭐 핸드폰도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 모든 게 사실 광고고 모든 게 블로그고 모든 게 홍보예요. 근데 이제 예전에도 저도 그런 거를 하면서 링크를 달고 사람도 오게끔 했지만 이제 결과적으로는 사실 마음이다. 그런 게 좀 중요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좀 저도 이제 성당을 다니면서 그런 경험담 그런 것들 저의 삶을 블로그로 사실 쓰고 있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직접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저도 종교 생활을 하라는 이유는 이웃 그냥 그런 소통하라는 거지. 저도 예전에 교회 다녀보고 그래봤을 때 봉사활동하고 그랬을 때 사실 지금은 하지 않는 이유가 괜히 부담스러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말 내가 한 50대? 예를 들어 뭐 진짜 정년퇴직을 이렇게 좀 빨리 하거나 갑자기 사고가 났을 때 아니면 정말 그 타이밍이 사실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 이제 쉬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 한번 그런 것들을 이제 참석해서 이런 봉사를 한다거나 기도 모임을 간다든가 그런 걸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이제 큰 성당이나 큰 교회보다는 작은 성당이나 작은 교회를 저는 추천드려요. 예전에 제가 작은 교회 어렸을 때 다녔을 때랑 20대 중반에 이제 큰 장로교회 같은 데를 다녔을 때 뭔가를 봉사해야 할 것들이 좀 많았었던 것 같아. 그래서 작은 교회들은 그냥 약간 직급도 없이 약간 그런 것처럼 막 그냥 자기네들 필요한 일에서 자동으로 하게 됐거든요. 저도 예전에 여름성교학교 선생님도 했었었고. 그래서 뭔가 괜히 직급이 있거나 그런 부담스러운 그런 거보다 차라리 진짜 그런 저는 이제 예전에 교회 다녔을 때는 좋았었거든요. 작은 교회 다녔을 때 그냥 이렇게 두루두루 이렇게 동네 애들. 근데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어쨌든 저도 전도를 받아서 가게 됐고 음악을 하고 싶었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청년부 활동도 하고 그랬었지만 좀 많이 힘들고 지쳤었어요.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하잖아요. 대학을 다니든가 뭐 봉사활동을 한다든가 일을 다니든가 봉사활동을 한다는 게 그게 사실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좀 나이가 된다거나 아니면 나중에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제 가가지고 아까 말씀 듣는 것처럼 듣고 나서 괜찮네 이 말씀 들으면 괜찮네 아니면 여기 신부님 목사님 나름 괜찮네 하면 이제 제가 이제 거기를 자기가 이제 결국엔 정말 소신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예전에 드라마도 그렇고 이태원 클래스였나? 자기 소신이 참 정말 중요한 것 같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항상 그런 정말 책을 읽는다던가 글을 읽는 거는 정말 중요한 것 같고 아니면 제가 가끔은 이제 성경 필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짜 초등학교 때나 일기를 쓰고 받아쓰기를 쓰고 한 40대, 50대 쓰는 것 같고 언제 20대, 30대, 40대, 50대에 글을 쓰나 했었어요. 근데 정말 글 쓰고 있으면 정신 집중이라고 해야 되나? 수양 같은 거, 명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참 잘 돼요. 그냥 집중이 잘 돼요. 멍 때리기도 사실 좋고. 괜히 영화를 본다거나 뭐 뉴스를 본다거나 아니면 이런 쇼츠를 보면 생각이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글을 쓰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정말 멍 때리기 정말 그게 좋거든요. 정말 최고의 명상은 사실 글쓰기인데 아니면 이제 저도 사실 책은 많이 못 읽어요. 장문의 책이라든지 이런 건 잘 못 읽지만 글을 씀으로 인해서 제 글과 그 블로그에 이제 공유가 되고 이제 친구 추가를 누르면 이제 그 글 정도는 보기 때문에 사실 저도 책은 좀 사실 결국에는 우리는 진짜 아나바다처럼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다시 쓰고 바꿔 써야 되는데 당근마켓도 비싸지고 명품화가 돼버리고 책도 계속 뭐 찍어내고 팔아버리면 정말 우리나라가 저도 나중엔 알았는데 정말 나무가 많아야지만 이렇게
공기 정화도 되고 소나무가 24절 푸르르잖아요. 저도 사실 몰랐는데 사실 최고의 건강은 사실 등산이거나 산책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운동을 할 때 뭐 수영이나 농구나 축구를 할 때는 부가가치 같은 기구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등산? 물론 높은 산이나 이런 데는 장비가 필요하지만 장비가 필요 없는 건 진짜 초등학생처럼 이렇게 노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30이 되고 뭐 40이 되고 20대가 넘는다고 내가 성인이 아니고 항상 예전에 막 진짜 막 500원, 1000원 해서 코 묻은 돈으로 이렇게 오락기 했던 그런 기분처럼 사실 돈을 안 쓰면서 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고 사실 그런 게 좋고, 그리고 예전에가 우리 초등학교 때 무슨 이렇게 표어를 만들어서 이렇게 표어하는 게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가위로 오리거나 아니면 붓으로 해가지고 표어를 만들거나. 근데 요즘에는 다 디지털로 되어 있어서 다 그걸로 인테리어식으로 해서 결국엔 돈을 받거든요. 구조와 시스템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거를 홍보해주는 것도 좋아요. 홍보해주는 것도 저도 홍보할 수도 있어요. 이 잡채, 그 오뚜기에서 최근에 나왔나봐요. 아무튼 조금 사실 용돈벌이 사탕 사실 눈깔 사탕 정도에 사실 사 먹을 돈은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어느 정도 자신이 그 정도가 사실 되면 뭐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생각이나 이런 걸 좀 낮추면 월세 낼 수 있는 돈도 마련할 수 있고 주거급여를 통해서 이렇게 정보 도움을 지역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저는 약간 그런 식으로 조금 살아간다면 어떻게 보면 사실 이게 진짜 정말 좋은 것 같은 세상이거든요. 분명 아니 예를 들어 뭐 회사라는 구조가 평행 구조고 내 의견과 내 소신 이런 내 생각을 이렇게 잘 받아주는 회사라면 상관은 없는데 좀 그런 회사들은 사실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신문도 폐지 회사라고 한 것처럼 신문을 사실 찍어내가지고 결국에 쓰레기가 될 수도 있고, 물론 무슨 쇼핑백이 될 수도 있지만 진짜 약간 터무니없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콩나물을 그런 데다가 다듬어서 쓰레기통에 버렸나 싶을 정도로 음식물 쓰레기는 사실 필요도 없는 세상에서 계속 뭔가를 만들어서 여기다 음식물을 넣어라 그러면서 뭐 바나나 껍질에서 무슨 껍질이 있나, 뭐 생선 뼈는 뭐 음식물인지 이건지 뭐 말도 안 되는, 그 사람들도 알 수 없어요. 그냥 돈을 벌기 위한 구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이 음식물에 뭘 버려야 되는 건도 모를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어린애들이 잘 먹고 똑똑하게 해도 성인들은 자기네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그럼 당연히 안 맞는 거죠. 당연히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아니, 그러니까 결국엔 성인이든 어린애든 소통을 해보는 거예요. 소통을 해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정말 마지막으로 막 얘기하는 거지만 이전에 체브람 시리즈를 지금 초등학생 애들이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이 개그, 아재 개그잖아요. 진짜 돌고 돌아요. 별거 사소한 것들. 그리고 애들 학원 안 가고 노는 거 좋아하고. 근데 사실 그 놀이 속에서도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뭐 학원을 구조 자체는 사실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진짜로 언젠가는 이렇게 뭐 학원 다니고 뭐 이렇게 다니는 애들이 성인이 되거나 아니면 뭐 지방이나 이런 굳이 학원 안 다녀도 이렇게 한 사람들 언젠가 만나게 되면 좀 싸우거나 다투거나 하면서 그 생각과 그 생각이 다르다는 걸 인지하면서 아, 너는 이렇게 살았구나, 너는 이렇게 살았구나, 그걸 좀 화합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소통도 하고 대화도 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사실 만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진짜 욕하는 애들도 있고, 방송에서 유튜브에서 스푼에서도 아니 학생인데도 30대 40대 어른처럼 성숙한 애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해보라고 하거나 대신 진짜 뭐 이 기준만 알려주면 된다고 생각해요.
욕하거나 남들 뭐 돈을 뜯는다거나 상처를 주면 결국 너한테 다시 돌아온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잘못된 거는 하지 말되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봐라. 사실 저는 그게 답이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애들은 한 번 가르쳐주면 안 됐거든요. 뭐 제가 애기는 없지만 보육교사나 사회복지사 사람들, 그리고 저 또한 제가 30대 중반이지만 알을 안 들어요. 똑같은 얘기를 또 반복해요. 그러다 보면 뭐 남편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 하죠.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이 성향일 뿐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다 지나가다가 오늘 또한 어르신이 했던 말처럼 그래도 그 뭐냐, 어르신한테는 존대하고 그래야 돼. 우리 둘이 어쨌든 이제 제가 너무 서글서글하게 안녕하세요, 할머니 어디 가세요, 이런 얘기를 그냥 먼저 서스럼 없이 하다 보니까 그 할머님은 예의 범절 있는 거를 좋아하시지만 나 또한 손자 손녀처럼 이렇게 그래 밥 먹었어? 이렇게 자연스럽게 반말을 하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했지만 직급,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카카오나 이런 데서는 뭐 C를 한다던가 영어로 이렇게 이름을 하는 건 좋다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제 그런 구조보다는 아까 말했지만 뭐 다름을 이해해야 되는 것부터가 사실 물어보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물어보는 게 사실 좋은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의 생각과 내가 물어본 거에 대한 정답을 공짜로 알려주거든. 그래서 사우나나 목욕탕 가는 아줌마들이 되게 말이 많아요. 그 삼달리 봤어? 그거 재밌더라 하면서 그런 별것도 아닌 정보를 이렇게 얻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공짜로 얻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아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그래서 뭐 애터미 휴지가 뭐 먼지가 안 날린다던가 하긴 하는데 저도 그걸, 그러니까 결국에 이렇게 뜯어서 먼지가 날리는지 안 날리는지 실험도 해보고, 진짜 물론 비싼 핸드폰은 안에 이제 수리를 이렇게 열어보기에는 부담스럽지만 그런 소소한 것들은 정말 본인들이 사가지고 리뷰를 써보고 리뷰를 달아보는 게 그 고객한테 사실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예전에 약간 이렇게 비밀스럽게 이렇게 막 거기 가가지고 이제 제가 영어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지만 가서 먹어보고 느껴보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모르게 그 회사 모르게 그런 데 가가지고 그러면은 정말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음식, 그러니까 항상 저는 제가 말하지만 지금은 저는 리뷰를 써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면 뭐 새로운 것들, 호캉스, 새로운 비싼 뭐 요새 최근에 나온 삼성 핸드폰을 써보고 저는 뭐 책을 산든가 그거를 사서 리뷰를 써보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뭐 내복을 샀는데 그 겉에만 면이고 안에는 폴리처럼 그런 느낌이라면 쓰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걸 쓰면서 이제 저희가 정말 이제 소비자가 현명을 짐으로 인해서 사회가 이런 물건 만드는 사람들이 더욱 더 장인 정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리뷰를 정직하게, 돈을 주고 쓰는 리뷰 말고 내돈내산을 해서 정직하게 리뷰를 써보세요. 안녕. 그게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입니다. 안녕.